네, 목요일입니다.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 대담 시간입니다. 앞에 인터뷰를 하느라고 평소보다 조금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은 MBC 보도국의 조승원 기자 그리고 한겨레 신문의 김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요일 대담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조승원 기자와 김한 기자가 오늘 어떤 반바지를 입고 왔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MBC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김한 기자, 오늘 아침에 뭐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왔어요? 네, 어제 저녁은 하노이에서 먹고 아침 서울에서 먹었습니다. 뭐예요?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아니, 엄청 피곤합니다. 엄청 피곤해요? 네. 그러니까 좀 초췌해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취재 갔다 오신 거죠? 네네. 하노이에서? 저희가 한 3주 동안 한겨레 신문에서 이제 삼성 지속 불가능 보고서라는 제목으로 그렇죠. 그 삼성 노동권 관련된 보도를 해왔는데요. 네. 그거 이제 후속 취재를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조승원 기자는 여전히 매일매일 바쁘신가요? 네, 저희 뭐 네. MB 뉴스를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항상 볼 때마다 아주 치열한 현장에 뛰어갔다가 막 돌아오신 분의 그 포스로 계셔가지고 말 꺼내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네. 오늘은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승준 씨. 네.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어요. 앞에 변호사 연결해서 법리적으로 잠시 짚어봤는데요. 조수원 기자 오늘 그 대법원 판결 핵심 어떻게 보셨어요? 그 앞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변호사분께서. 네네. 이거 백승 변호사가? 예, 정리를 웬만큼 좀 해주셔가지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제 의견이 아니라 오늘 대법원 판결의 핵심이 뭐냐는 게 제가 이거 좀 가지고 나와봤는데. 네. 준비를 굉장히 또 열심히 하세요. 요새는 이 대법원에서도 네. 굉장히 이 보도 자료를 성의껏 내더라고요. 이게 지금 몇 그렇구나. 페이지예요? 일곱 페이지에 아, 대해서 장장 7페이지로 아주 잘 써놨는데 네. 왜 우리가 이렇게 판결했는가에 대한 의의를 다 정리를 해놨어요. 네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핵심을 이렇게 짚었어요. 핵심은 출입국 관리법과 재외동포법 등 실정법에 규정된 입법자의 결단에 관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네. 우리 재외동포법이 대법원이 밝힌 핵심입니다. 이게 네네. 대법원이 밝힌 핵심이 우리 재외동포법이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다. 두 번째, 네. 아까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네. 병역 기피 목적이라 하더라도 38세 전까지만 제한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아까 38세로 계속 얘기했는데 법은 바뀌었어요. 지금은 41세예요. 그러니까 유승준처럼 병역 기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 41살 정도 넘었으면 네. 그때부터는 입국을 막을 명분이 없다라고 대법원이 이렇게 아예 핵심이라고 해서 딱 이렇게 핵심으로 따로. 핵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도 있어요. 여기 보면 다 해놓으셨더라고. 이번 판결 의에다가 그 얘기도 써놨어요. 원고는 충분히 원고는 여기서 이제 그 스티브 유입니다. 네, 유승준 유승준은 씨.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거는 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밝혔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제가 밝힌 핵심이 아니라 대법원은 대법원에서. 이렇게 핵심을 밝혔습니다. 개방적, 포용적 이런 단어를 이제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쓰는 것 같아요. 유승준은 외국인은 아니잖아요. 법률적 지위가 미국인이지만 시민권자. 재외 동포죠. 재외 그렇죠. 동포기 때문에 재외 동포에 대한 그 입출국 그리고 체류에 대해서는 굉장히 개방적으로 해놓은 게 우리나라 법이라는 거예요. 네. 그런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이상은 네. 이 법에 따라서 이런 법 정신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오늘 해석입니다. 네. 벌써 이 문자들을 많이 주고 계세요. 6727번님. 제 아들은 지금 복무 중인데 허리 디스크, 무릎 연골까지 다쳐가면서 군 복무 중입니다. 유승준 판결 보고 화가 너무 납니다. 이 어머님, 아버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요. 1608번님. 이것이 진정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입니까? 내 나라, 내 조국, 내 가족을 지키기 싫어서 국적을 포기한 이에게 입국을 허가한다는 게 앞으로 전례가 될까 두렵네요. 이런 문자 주셨고요. 반면에 이런 의견도 있어요. 4787번님. 시간이 흘러간 만큼 이제 용서해줘도 되지 않을까요? 그땐 어렸잖아요. 이젠 성인이니 한번 믿어보는 거 어떻습니까? 이런 관대한 문자도 있었고 2149번님 지금 우리나라가 법치국가인가요? 제 생각엔 여론법치 국가 같아서 물어본 겁니다. 네, 참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네. 김한 기자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문자
대한 좀 답을 네.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유승준 씨에 대한 분노, 스티브 유에 대한 분노를 이제 국민들이 갖는 그렇죠. 것도 너무 당연한데 이 분노 감정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네,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 유승준 씨가 이제 2001년 3월 정도까지의 상황이 이제 우선 보죠. 2002년 초에 병역을 최종적으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네. 이때 이제 법이 한번 개정됩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 해외 영주권자들이 국내에서 체류를 할 때 그 당시에는 6개월 정도 활동을 하면 다시 이제 영리 활동을 하더라도 2달 정도 돌아가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때 엄청나게 많은 재외교포 죄송합니다. 네네. 네. 재외교포 가수들이 들어왔는데 한 6개월 정도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활동 중단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뭐 휴식기를 갖는다. 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일반적인 패턴이었죠. 네네. 근데 병무청이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라고 갑자기 밝힙니다. 그 시점이 그 2월 달입니다. 2002년 2월. 2001년 2월 달이죠. 1년 2월. 네. 이때 어떻게 됐냐면 한 100여 명 정도의 이런 연예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활동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병역법을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는데 네. 이때 어떤 사건이 있냐면 2001년 4월 25일 날 그 전설적인 병역 브로커 중에 한 명인데 네. 박노왕 원사라는 네네네. 분이 잡힙니다. 이름 올해 그 이름 기억나는 것 네, 같아요. 기억나시는 분들이 네. 있을 거예요. 네. 이분이 약 100여 건의 병무 비리를 당시에 맞아. 연루가 됐던 것으로 알려져 네. 있습니다. 그리고 약 그 100억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았다. 그래서 당시에 대대적인, 그러니까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는 병역 비리 관련된 수사본부가 차려집니다. 맞아요. 엄청났어요. 규모가. 그때 여러 명의 이름이 올랐어요. 뭐 네. 고위공직자, 재벌, 뭐 군 장성 자녀, 국회의원 자제까지 포함해서 네. 돈 있는 사람은 이 사람한테 돈 주고 다 빠져나갔다. 네, 네, 네. 그리고 특히 카투사 입대 청탁 비리는 이 사람이 굉장히 전살적으로 활동을 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떠들썩했어요. 네. 이분도 35개월이나 도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검거가 된 거였는데 네.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아무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네, 누가 청탁했는지가 결과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네. 왜 그렇게 됐냐면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이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네. 병역 음해 대책 특별위원회를 만들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건 또 이거는 뭔가요? 야당에 네, 대한 기억이- 탄압이다. 아. 이 병역 비리 수사는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 당시에 뭐 힘 있는 사람들은 다 군대 안 가고 우리만 군대 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당연히 높아졌겠죠. 그렇죠. 이 불똥이 어디로 튄 거냐면 연예인들에게 튄 겁니다. 아. 그래서 병역부 개정을 한 거예요. 이 그렇군요. 연예인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실명으로 매일매일 거의 스포츠 그때는 이제 스포츠 신문이 굉장히 좀 지금보다는 그렇죠. 많이 볼 많이 때죠. 볼 텐데 네네. 뭐 제가 이름 불러드릴게요. 뭐 네. H.O.T. 토니안, 신하, 에릭, 원타임, 테디, 진우션의 션, 네. 뭐 코요테 김구, 터보, 뭐 유승준, 뭐 태사자, 뭐 이현도, 진짜 오랜만에 정석원, 듣는, 네. 뭐 이런 이름들이 매일매일 뭐 군대가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연예인들은 군대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진 거예요. 그 이때 유승준 씨가 그 인터뷰를 합니다. 네. 지금 문제가 지금까지도 유승준 씨의 발목을 잡고 있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법이고 가겠다. 이걸 따르겠다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유승준 씨가 그 해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네. 그거에서 이제 공익근무를 가느냐 마느냐 또 이게 오래 쟁점이 됩니다. 네. 유승준은 해병대를 가야 되는 게 아니냐 뭐 네. 이미지를 보면 뭐 이 과정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해병대까지. 유승준 씨가 네. 2002년 2월 달에 공연을 하겠다고 하면서 일본으로 출국을 했다가 미국 이제 시민권을 획득하면서 결국 이제 그 이후로부터 한국에 못 들어오게 되는 과정인데 네. 뭐 유승준 씨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2001년부터 그 과정이. 과정 2002년까지 넘어오는 과정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병역비리 수사 본부를 꾸렸다가 네. 실제 용두 3위로 끝나고 네. 거기서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자식들은 다 군대를 그런 방식으로 뺐다라는 대중적인 그 분노 감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네. 근데 이 부분을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기관과 언론들이 누구에게 돌린 거냐면 연예인들에게 돌린 거예요. 그 연예인들이 그래서 그 감정을 뒤집어 쓰고 군대를 어떻게 되는 거냐 마느냐 하다가 유승준 씨가 이제 오늘 대법원 판결에서도 그 부분이 있지만 국민적인 도덕이나 윤리 감정에서 비난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네네. 사실 유승준 씨가 어떤 위법한 일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17년, 뭐 18년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제 유승준 씨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 도저히 그 당시 모든 분노를 나 혼자 이렇게 된 거는 짊어지게 된 속으로 좀, 상황인 건데 억울하다. 그거는 유승준 씨가 잘못 처신을 하고 대중들이 갖고 있는 유승준 씨에 대한 이미지를 스스로 배신한 네네. 측면도 당연히 있지만 네네. 당시에 발생했던 어떤 사회적 환경에서 유승준 씨가 네. 그 지금까지도 그 부분들에 대한 좀
책임을 좀 과도하게 지고 있다. 대법원도 오늘 판결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네. 받아들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참 지금 짚어보니까 그러네요. 새록새록 기억이 나요. 이 분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한데 김대현님, 유승준 씨 매체에선 정말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이게 약간 트라우마처럼 좀 각인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병무비리가 한국 사람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범죄 중에 하나예요. 힘 있는 네. 사람, 돈 있는 사람들 다 군대 안 그렇죠. 보낸다. 근데 이게 안 밝혀져요, 늘. 그래서 여전히 수십 년이 지났지만 네.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은 군대 안 간다라는 정서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해결을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이른바 연예인들 해외파 가수들 혹은 뭐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분노를 너무 과하게 네네.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네. 근데 이제 물론 이런 마음인 거죠. 뭐 군대를 꼭 가야 되고 어쩔 수 없어도 가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네. 유승준 씨처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자본이 있어서 난 군대를 선택해야겠다. 갈지 말지를. 난 미국 가서 살면 군대 안 가도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 가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화가 날 수 있죠. 박탈감, 허탈감이 있죠. 박탈감과 허탈감이 네네.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정작 화를 내야 될 건 이 병무비리의 투명성이나 이제 이런 걸 근본적으로. 높이는 방향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화는 안 내고 그러니까 유승준 씨에 대해서 화살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그 뒤에서 또 웃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관가하지 말자 뭐 이런 그렇죠. 취지로. 그래서 우리가 설렁탕집 주인한테만 화를 내고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수영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김한 기자의 이 설명 예, 동의합니다. 동의. 네, 동의하고요. 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 뭐 제가 뭐 대법원의 판단을 뭐 이렇게 뭐 옳다 그러다 네, 이렇게 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판사라도 네. 고민을 좀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보니까 재외동포법에 네네. 현행 재외동포법에도 41살 전까지만 제한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그때로만 말해서 하면. 아까 다른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못 들어오게 하려면 다른 걸 찾아야 돼요. 이제 진짜 그렇죠. 그렇죠. 정말 이 사람이 들어옴으로써 대한민국의 안전 혹은 뭐 심각한 위해가 된다라는 것을 찾아내지 않으면 네. 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에서 네. 판단을 내린 거기 때문에 그 부분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연예인이라는 것은 대중의 인기 하나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연예인의 생명은 한국에서는 끝난 게 아닌가. 네.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들어온다 하더라도 무슨 활동을 할 수 있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1005번님, 두드러기로 안 간 사람도 공안 검사하고 총리도 하고 당 대표도 하는데 주어가 없네요. 주어가 네. 없습니다. 네, 누군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뭐 이 얘기 여기서 마무리 좀 하고요. 우리 일본 좀 얘기를 해보죠. 일본 정부가 한국의 수출 관리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다 이렇게 계속 근거 없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근거를 대라고 했더니 국방장관을 지냈던 이 일본 자민당의 고위 인사가 조선일보를 봐라. 조선일보 기사가 근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조성 기자 이거 어떤 기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황당해서 어제 네, 네. 후지 TV 그거 이렇게 보도된 걸 보다가 네. 아니 일본 정부가 한국 수출을 막은 근거가 조선일보의 기사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 당황스러웠어요. 이름이 뭐야? 오노데라 이스노리? 네네네. 이분이 무슨 자민당 무슨 안보조사 회장이더만요. 네, 그러니까 고위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을 지냈대요. 네. 고위층이고. 근데 이분이 어제 방송에서 후지 TV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 조선일보 기사 중에서 올해 5월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만 대량 파괴 목적으로 바꿔 쓰일 수 있는 전략 물자 위법 유출이 한국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일본 이렇게 이번에 수출 규제한 거의 근거가 바로 한국이 이런 짓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내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논리가. 그러면 이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해서 지금 이렇게 일본 우익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럼 이 기사는 그럼 제대로 된 기사냐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제가 지금 갖고 왔어요. 그래서. 또 가지고 오셨어요 기사를. 네, 보시면 네. 밑줄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거 열심히 봐야 돼요. 이런 기사는. 네네. 제가 보니까 일감만 말씀드리면 네. 이 기사는 뭐냐면 팩트가 틀린 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더 나쁜 거예요. 더 무서워요, 그런 더 게. 무서운 게 뭐냐면 네. 이런 기사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고약한 기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줄까지 틀린 팩트는 하나도 없어요. 다 맞는 팩트인데 전반적으로 기사가 왜곡돼 있어요. 여기 제목이 대량 살상 무기로 전용 가능한데 한국 전략 물자 불법 수출 3년 새 3배. 네. 제목부터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대량 살상 무기 불법 수출. 이걸 딱 보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야 이게
우리가 이제 북한에다가 이제 뭐 핵무기 만들고 뭐 이런 뭐 미사일 만들고 하는 거를 갖다가 막 불법으로 한국이 수출하나 보다. 수출하나 보다. 근데 네. 최근에 3년 새에 3배가 늘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이 3배라는 3년 새 3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이 제목으로 이 사람들이 뽑았는데 네.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이거 팩트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기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2015년 14건이던 적발 건수가 지난해 41건이 돼서 3배 가까이 늘었다고 돼 있어요. 이것만 보면 무슨 느낌이 딱 드냐면요. 2015년 그때가 언제입니까? 박근혜 정부 때는 때죠. 14건이야. 네. 근데 지난해 문재인 정부 들어오니까 41건으로 3배가 급증한 이런 네. 느낌을 주는 거예요. 딱 직관적으로 그런 느낌을 주죠. 직관적으로 네네. 주기 위해서 쓴 거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그럼 이 팩트가 그럼 정확하냐? 팩트는 맞아요. 네. 그러면 2015년 전, 네. 2014년, 2013년에 어땠는가 본 거예요. 그렇죠. 팩트를 보니까. 자, 2013년에 68건이에요. 그리고 2014년이 48건이에요. 작년 41건보다 훨씬 많네요. 훨씬 많은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네. 이런 통계가 있는데 딱 그 앞에 거는 딱 떼버리고 네. 3년치만 딱 본 거예요. 네. 그거를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께서 제출받은 자료라면서 이렇게 네. 기사를 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백한 이건 팩트의 왜곡인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적발 건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수출로 연결됐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바꿔 얘기하면 네. 이렇게 적발이 많아졌다는 거는 사실 통제를 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돌려서 얘기하면 돌려서 그렇죠. 얘기하면. 네네. 그래서 오늘 그 하태경 의원이 말 잘했더라고. 하태경 의원이 이렇게 얘기해야 돼. 우리가 통제를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다. 아주 좋은 자료인데 네. 이거를 악용했다라고 오늘 하태경 의원인데 저는 이 말에 아주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미국은 우리보다 적발 건수가 더 많아요. 그렇죠. 더 많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뭐 미국도 그럼 북한한테 수출 의심 국가란 얘기인지 이런 식으로 기사를 이렇게 팩트는 안 틀렸으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꽤 있어요. 보면은 그 아까 고약한 기사라고 네. 조승원 기자가 얘기했는데 제 후배가 썼으면 내가 무지하게 혼냈을 거예요. 절대 이렇게 쓰지 말라고. 나중에 이런 거는 모아서 네. 그 언론학 그 교수님들이 이런 네. 사례를 모아서 책을 좀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책 제목은 뭐 예를 들면 기사 이렇게 쓰지 마라. 뭐 이런 제목으로 좀 기사를 써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네. 조원진 의원이 받았다는 자료도 대단한 자료가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가 다 공개를 하는 자료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하셨지만 네. 이제 이거를 매년 이제 연례보고서 형태로 해서 네. 국감에도 제출을 하고 뭐 이렇게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미국도 이 자료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미국도 2017년도에 그 이 전략 물자에 대한 불법 수출이 뭐 형사처벌 받은 건이 31건이고 행정처분을 받은 게 52건이다. 네. 이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정작 일본은 네. 이 불법 수출 건수를 오늘 이제 하태경 의원도 그 지적을 했던데 네네. 일본은 이 거를 공개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더라고요. 수출을 했는지. 네. 이제 한국이 이렇게 보도 계속 이제 공개를 해온 거죠. 어떤 부분들이 수출이 되는 문제들. 오히려 투명하게 우리는 공개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일본은 그- 안 하고 있다. 그 네. 부분을 이제 조선일보가 마치 우리만 전략 물자가 나가는 것처럼 프레임을 잡아서 네. 보도를 한 거죠. 유튜브로 건강 최우선님, 이거 이름 좋은데요. 건강 최우선님이 다 떠나서 보수는 하태경처럼 해야 하는 거라 봅니다. 이런 문자 주셨고 또 근본적으로 7523번님. 조성원 기자, 대체 조선일보는 왜 그렇게 기사를 쓰나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봐서 이렇게 조원진 이분하고 네. 조선일보가 왜 3년치 통계만 이렇게 3년 사이 2015년부터 18년까지만 딱 뗐겠어요. 자료가 없어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정권이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딱 정확히 비교해 주잖아요. 네네. 그러면 요새 남북 관계도 좀 좋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기사 보고 독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남북 관계 좋아지고 야,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불법 수출이 이렇게 늘었어? 나라가 망했네.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는 이런 의도성을 갖고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아주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표현 뭐하지만 참 질이 나쁜 기사입니다. 질이 나쁜 기사고. 이게 참 네. 대한애국당이 애국을 해야지. 왜 반애국이죠. 그다음에 네. 조선일보도 이게 산깨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열받는 그 죄송합니다. 네. 화가 나는 지점이 네. 뭐 우리 보수 신문이 우리 정부 비판할 수 있죠. 비판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그 일본 극우 인사들이 받아서 그 우리 신문의 내용을 극우 인사들이 받아서 인용하고 그걸 다시 또 우리 뭐 보수 인사가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이게 일본과 연결되는 게 굉장히 좀 불쾌하더라고요. 김한 기자 어떻게 좀 이게 얘기 좀 해보세요.
네.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드리는데 전형적으로 나쁜 정보 모델을 활용하는 방식의 보도인데 네네. 나쁜 정보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특정 언론이나 정치 집단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직접 하면 그건 너의 주장이지 않냐. 좀 민망하니까. 네, 이렇게 네. 되니까 이 정보를 누군가를 통해서 유통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그 품위가 있는 네. 기관이 발표를 한다든지 네, 아니면 네.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인사가 발언을 한다든지 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언론이 그걸 대서특필합니다. 이제 권위를 내세워서. 네네. 그러고 실제로 그걸 대서특필하면서는 아까 조성 회장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관계를 특별히 왜곡하지 않더라도 그거를 쓰는 것 자체가 네. 행위죠. 그렇죠. 의도가 실린. 근데 이제 전형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보도를 하는 몇몇 건들이 지금 있어요. 보수 언론들이. 네네. 이게 뭐냐면 이 대북 관련된 문제들 있고요. 그다음에 민주노총 관련된 보도들이 민노총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최저임금 관련된 보도들이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 언론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네. 매일매일 똑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와 관련해서 자기네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사람을 찾거나 오늘 그거에 대해서 입맛에 맞도록 자료를 각색하는 네. 해서 이제 그것이 마치 새로운 사실로 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건데 지금 이 문제 관련해서는 특히 나쁘다라고 보는 건 어떤 거냐면 네네.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 언론은 거의 인용하지 않는 수준의 극단적인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네. 인사들이 있어요. 그거는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출입처에 있거나 하면 너무나 잘 아는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지 않더라도 네네. 거기까지 무슨 발언을 쓰냐 네네네. 이런 인물들이 있는데 지금 보수 언론은 일본 내에서 그런 평가를 받는 이들을 대북 문제 전문가 혹은 일본 내에 평균적인 어떤 여론을 반영하는 인사인 것처럼 자꾸 끌어다 쓰고 포장을 있어요. 해서. 그러니까 이게 네. 조선일보를 가져다 쓴 일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언론도 지금 이렇게 활용되고 있고 우리 언론이 일본 문제를 활용하는 방식도 지금 뭐 그런 방식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건 이건 전혀 정상적이고 건강한 언론 풍토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정도로 흥분을 하지 않는데 네. 이거는 정말 흥분이 되는 게 뭐냐면 이건 우리나라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어? 국익과 아니 관련된 건데. 조선일보잖아요. 네, 자기는 네. 조선 땅에 있는 신문이잖아. 네. 일본 신문이 아니잖아요. 네. 동경일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조선일보인데 가슴 아픕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 기업 논리를 그대로 베낀 그 기사. 심지어 팩트도 제가 그때는 팩트도 틀렸었다고요. 네네네. 강제징용 이게 한일 65년도 한일 협정에 명시돼 있다라고 네. 해서 일본 기업 편을 드는 듯한 그런 기사를 씀으로써 네. 이게 우리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 기사 보시면요 댓글에 전부 그런 댓글이 보여요. 아 맞네. 다 댓글은, 맞네. 네네. 우리가 잘못했네. 다 이런 식으로 댓글이 붙어요. 네. 그래서 제가 더 열불이 나는 겁니다. 네, 이런 더 거는. 가슴 아프다. 이 문자들 참 오늘 이래저래 화나시는 분들 많아요. 8296번님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남의 부모가 내 자식 나무라면 일단은 내 자식 편드는 게 상식입니다. 예, 이런 문자 주셨고 최은경님 유승준도 유승준이지만 그 조선일보 기자를 입국 금지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이런 문자도 주셨어요. 사실 이제 김한 기자 전문이기도 한데 이 가짜 뉴스가 굉장히 또 많잖아요. 최근에 왜 G20이 문재인 대통령 뭐 어디 놀러 갔었나? 뭐 약간 이런 취지의 얘기들. 간단하게 어떻게 이 가짜 뉴스가 유통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네. 가짜뉴스 기획을 오래 하고 네. 그 후에는 제가 여기저기 나가서 좀 가짜뉴스가 위축되는 양상도 보인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자화자찬? 네. 최근에는 그런 얘기를 한 게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네. 공당에서도 이제 가짜뉴스를 공공을 이용해서 뭐 논평도 내고 발언다고 이래갖고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졌고 그거에 대한 그 유포나 이런 것들이 이 가짜뉴스 자체도 나쁘지만 네. 이 가짜뉴스를 의도성을 갖고 생산됐다라는 걸 알면서 그거를 공론장으로 옮기는 네. 정치인이나 언론의 행태, 그러니까 그걸 검증하지 않고, 그게 권위를 가져버리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영향력이 큰 거고. 네, 행위가 더 나쁘거든요. 그게 사실. 나쁜 거예요, 진짜로. 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검증 없이 접근하는 언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최근에 뭐 말씀하셨지만 뭐 G20 정상회의 문제도 그렇고 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산불이 났는데 술을 마셨다라는 보도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그게 누군가들에서 구전으로 될 때는 그냥 뭐 그 정도 범위의 영향력을 갖는데 네, 그런가 보다 이게 하는데. 어느 정당에서 논평으로 등장을 하고 발언으로 등장을 하고 언론에 주요하게 보도가 되기 시작하고 의혹이 있는 것처럼 이런 과정들이 너무 지금 빈번해져 갖고 어떻게 될지를 모를 지경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들을 얘기가 참 많은데요.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수원 기자와 김한 기자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